네, 월요일 대박 90분 플러스 본격적으로 출발해 보겠습니다. 월요일에 함께해 주실 두 분의 전문가 먼저 소개해 드릴게요. 인사이트 인베스트먼트 민경무 대표님, 이즈벨 인베스트먼트 윤준서 대표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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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본격적으로 오늘 시장에 대해서 대담하게 이야기를 나눠보기 전에 종목 신청 방법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전화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02-786-1022, 1023 두 대의 전화가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궁금하신 종목들 전화 많이 주시고요. 또는 MTN 채팅방에 들어오셔서 가지고 계신 종목, 매수 가격, 비중 올려주시면 저희가 상담해드립니다. 문자 상담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013-3366-8288로 문자를 주시면 저희가 친절하게 상담해드리겠습니다. 네, 본격적으로 오늘 이슈에 대해서 대담하게 이야기를 나눠보는 시간이죠. 대담한 토크 오늘 주제 화면으로 먼저 확인해 보시죠. 네, 오늘 주제는 외국인의 귀환이네요, 대표님. 예. 뭐 일단 외국인 투자자들이 뭐 6일 만에 현물에서 매수가 들어왔잖아요. 네. 그 부분하고 또 선물 지난주 앞에서 잠깐 말씀드렸는데 목요일 날 금요일 날 이틀 동안 한 16,000개 정도 매도가 있었는데 오늘 장중에 만 계약 정도 거의 뭐 매수가 좀 들어와서 시장이 뭐 프로그램과 연동된 또 삼성전자, 포스코 이런 부분들이 반등이 나왔잖아요. 네네. 그래서 이 부분이 계속 들어오면 시장에 뭐 큰 그 반전 쪽으로 받아들여도 될 것 같은데 뭐 안심해도 될지. 윤 대표님께서는 오늘 외국인들 뭐 이 순매수로 전환된 부분이 뭐 긍정적으로 계속 또 바닥 탈출로 보시는지 어떻게 보시는지요? 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구체적으로 뭐 어떻게 뭐 그렇게 보시는 이유에 대해서 몇 가지 좀 말씀을 좀 드릴게요. 일단 그 원전 그 세 번째 이제 폭발 이야기가 나오면서 오후 2시 넘어서 이제 외국인들 매수세가 추가로 좀 강하게 좀 들어왔거든요. 일단 내용들을 좀 보시면은 이번 그 단기적인 악재였던 그동안 뭐 유럽발 악재나 아니면은 그 또 하나가 이제 그 중동 부분인데 이런 악재들을 커버하는 그 아주 커다란 그런 그 흐름들이 이번 대지진을 통해서 어떤 시각에 그쪽으로 좀 많이 쏠린 것 같습니다. 그런데 기술적인 부분을 떠나서 우리가 이제 고베 대지진이 일어났었을 때가 1995년으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 그때 이제 니케이 지수가 7.5%포인트 정도 이제 하락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국내 지수가 하락을 했습니다만 바로 이제 그 반등하는 그런 모습이 좀 나왔다는 점에서 이번 대지진의 영향이 크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중동과 이제 유럽발 악재들이 이제 그 소멸 그 국면으로 이제 그 넘어가는 그런 상황에서 미국입니다. 이제 미국에서 긴축에 대한 부분들을 지금 당장 할 생각이 없다라는 이야기가 나왔는데 이 부분이 향후 6개월 정도까지 이야기가 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약적 완화가 이제 미국과 그 다음에 이번에 일본에서 또 한 번 좀 나올 것이다라는 얘기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이제 그동안 눌렀던 증시 어떤 불확실성 부분에 대한 어떤 부분들이 이번 대지진과 함께 그 한꺼번에 좀 쏟아진 게 아닌가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자, 이러면서 이제 시장의 낙폭이 오전에 좀 강하게 좀 나왔습니다만 오후에 이제 상당히 크게 반등을 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자, 기술적으로는 지난번 그 만기 전후를 가바닥으로 본다 그러면 이번 주 같은 경우는 진바닥권에 지금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이번 주 이제 금요일이 되는데 중국이랑 미국이 이제 옵션 만기가 있습니다. 이 옵션 만기를 전후로 해서 외국인들의 어떤 포지션이 한번 좀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래서 이제 오전 잠깐 동안 선물 매도가 좀 잡히다가 반대로 이제 그 대규모 이제 선물 매수로 좀 돌아서는 그런 모습이 나왔고요. 그러면서 현물에서 전기, 전자, 화학 그리고 그 기타 이제 오늘 좀 올라갔던 철강이나 이런 섹터주들의 외국인들 매수가 좀 꾸준하게 좀 들어왔다라는 점 이제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그 한 가지 좀 강한 말씀을 좀 드리면은 이번 대지진에 대한 어떤 여파로 우리가 이제 그 얻을 수 있는 수혜주들이나 이런 것들 좀 있습니다만 이런 것들은 아무래도 장기적인 관점보다는 단기적인 시각이 좀 좋고 그 맞고요. 다음에 증시를 돌리는데 하나의 어떤 모멘텀으로 좀 작용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그 중동이나 유럽 같은 경우 유럽 그동안 이제 그 상당히 안 좋은 모습이 나왔었는데 지난번 이제 비공식적인 어떤 그 회의 이후에 아마 이제 유럽발에 대한 리스크 같은 경우 상당히 좀 감소가 될 것 같고요. 사우디 같은 경우도 잠깐의 어떤 그 이벤트로 끝나는 모습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어떤 걱정도 지금은 할 필요가 없지 않을까.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이런 주변에 대한 어떤 그 악재가 이제 소멸 과정으로 좀 넘어가는 게 아닌가 이렇게 해석하면 맞을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추가적으로 제가 지금 좀 보게 되면 워낙 우리가 뭐 지난주에 많이 당했기 때문에 외국인이 선물을 많이 사면
올라가고 그 다음에 다시 또 선물 매도하면 시장이 빠지고 이런 뭐 외국인 선물에 의한 천수답 장세라고 얘기할까요? 그런 식적으로 오늘도 외국인 투자자들 어떻게 보면 선물 매수가 거의 만 계약 정도 들어와서 올라선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수급적인 동향으로 쭉 분석해 보면 시장이 추세가 이렇게 확 돌아선다라고 하게 되면 외국인들 파생 쪽에 동향을 보게 되면 뭐 예를 들면 콜옵션 매도했던 걸 좀 먼저 사놓고 옵션 쪽에서 자기들이 상승 쪽으로 만들어 놓고 선물 쪽에서 이렇게 매매를 하면서 또 주식을 사면서 추세를 돌리는 경향이 많이 있는데 오늘은 오히려 콜 쪽은 매도가 나왔단 말이죠. 네. 또 푸쪽 쪽에는 아직 최근에 또 보면 매수기가 좀 있어서 이건 내일 다시 뭐 외국인들 선물 매도하면 다시 빠지는 거 아닌가라는 우려도 있는데 그 부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일단 우리나라 시장이 전 세계 파생 시장에서 3위권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국이 1위고 홍콩이 2위고. 근데 그만큼 시장 파이가 크기 때문에 이제 미국 시장과 그 국내 시장을 볼 때 미국 시장에서 어떤 그 파생이나 현물에 대한 어떤 그 움직임을 볼 때 이제 국내 시장을 같이 연동해서 본다라고 들었는데, 그러니까 국내 시장에서의 어떤 그 파생 움직임 같은 경우 이 메이저 라고 할 수 있는 외국인들이 포지션을 잡는 데에 따라서 지수를 마음대로 그동안 요리하는 그런 모습이 나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오늘 흐름을 놓고 보면은 그 개인 투자자들이 이제 옵션 쪽에서 이제 푸 쪽 매수가 좀 많이 좀 나왔습니다. 아마 그 반대급부로 포지션을 잡은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최근의 모습은 옵션 포지션보다는 거래 자체에 대한 어떤 규모나 이런 면에서 선물 포지션을 좀 많이 보기 때문에 옵션은 하나의 해지 거래 형태 이상으로는 의미를 두지 않아도 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시장 흐름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불안한 느낌이 계속 들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외국인이 매수에 나서기는 했지만 장중에 아까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변동폭이 무려 40포인트 가까이 됐기 때문인데요. 이것은 지난 2월 17일 이후에 좀 한 달 만에 나타난 현상입니다. 민 박사님께 한번 여쭤볼 텐데요. 그만큼 시장이 좀 투자 심리가 불안하다라는 얘기겠죠. 굉장히 불안하죠. 네. 그런데 오늘 시장 방향성을 상승 쪽으로 가다봤다고 보기에는 좀 무리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조정 장세로 봐야 되겠죠. 뭐가 있냐면 금일 같은 악재는 제가 뭐가 있냐면 전제를 하나 달겠습니다. 일본에서 지금보다 더 강한 지진이 일어나지 않는 한 지금 상태에서는 일본 문제가 우리 세계 시장, 글로벌 시장에 미칠 영향은 악영향이 아니라 좋은 영향이다. 그건 왜 그러냐면 복구 자본이 많이 듭니다. 근데 복구 자본이 들 때 엔화 약세가 가능하게 되고 제가 어제 전일 방송에서 얘기를 했죠. 엔화 약세가 되는 경우에 쉽게 해서 천재지변이나 9.11 같은 경우에 쉽게 해서 미국같이 지금 뭐가 있냐면 자본을 풀고 있죠. 근데 일본도 똑같은 시장 그런 구조로 간다. 그래서 유동성이 풍부해지는 시장이 될 수가 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봤을 때 좋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전제 얘기하는 거는 향후에 일본이 지금보다 더 강한 지진이 아니라면 쉽게 해서 경제적으로 긍정적이지만 오늘 이렇게 밀렸던 거는 사실상 우리가 일본의 근접 국가고 우리가 피해가 있을지 모른다는 그런 투매 심리도 유발을 했었죠. 그래서 코스닥이 붕괴가 됐는데 코스닥 부분에서 보면 일본보다 더 밀습니다. 하락폭이. 우리는 지진도 안 났는데 그러니까 미래에 대한 공포감은 있겠죠. 근데 외국인이 전환을 해줬는데 시장 설명을 할 때 어떻게 할까가 제일 고민이 됩니다. 근데 제가 시장은 정확하게 맞췄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자, 차트를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한 달 전부터 얘기를 했던 게 1930 부분을 얘기를 합니다. 지수를. 전일 같은 경우도 얘기를 했고 차트를 보게 되면 이전에 이날이죠. 이 부분 찍었을 때 종가가 얼마였냐면 1228이었습니다. 오늘 저가는 1928이었죠. 제가 그래서 쌍바닥의 흐름이 나올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지금 추세선 2개를 그려놨습니다. 21선을 관통하면 두들겨 맞고 내려올 거다. 그래서 이 부분이 맞았죠. 자, 보십시오. 그럼 향후에 지수는 이거를 돌파하는 흐름이 나오는 게 아니고 이 박스권 안에 갇혀 있을 겁니다. 삼각수렴형이 나오겠죠. 그럼 방향 전환을 해야 되는데 사실상 우리나라는 삼성전자, 삼성전기 악재만 있고 기관이 그 중간에 개입을 해서 시장을 교란하고 있죠. 조금 있다가 삼성전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지수가 왜 오르는지 시장이 저평가네 가치네 얘기할 게 없습니다. 시장이 오르는 이유는 우리가 지금까지 올랐던 건 유동성, 미국이 자기 나라에서 돈을 못 버니 이머징 마켓 쪽으로 돈이 왔던 거고
그 엔화 약세 또한 자기 나라가 디플레이션에서 인플레이션으로 넘어갈 수 있는 계기가 된 겁니다. 그래서 해외 투자처를 찾을 수가 있겠죠. 단기적으로 봤을 때 복구 자본이나 보험금 지급 여러 가지를 해서 엔화가 빨아들일 수 있다. 그래서 엔화 강세론도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제가 보는 건 엔화 약세입니다. 그래서 시장에 글로벌 시장에 그 뭐가 있냐면 유동성은 풍부해진다. 그래서 우리 시장은 실적만큼 시장에 가면 향후에 제가 상반기 2,400을 찍는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그럼 삼성전자를 설명을 하면서 이따가 말씀을 드리겠는데 지금 사실상 장이 더 하락해야 되는 이유는 없습니다. 2,000포인트 1월 달에 외국인이 선물을 매도를 하면서 지금 아랫방향으로 틀었고 바닥을 외국인이 잡았습니다. 어제 같은 경우 제가 그런 얘기를 했죠. 우리 지금 상황에 선물 상황에서 더 밀릴 수 있는 상황이나 우리가 봤을 때 갑자기 어느 순간 바닥을 칠 수 있다. 오늘 반전이 나오니까 시장이 모두가 반전이 나오는 것처럼 얘기를 하죠. 지속 상승할 것 같이. 근데 이제 시간 조정의 박스권에 들어있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네요. 네, 추가적인 지진과 원전 폭발 사고만 없다면 일단 1900 이하까지 내려가는 일은 없겠다. 그러니까 얼마 전에 제가 네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1900에서 차라리 깨져라. 그러면 쉽게 얘기해서 기관이 받치지도 못하고 시장 자율적으로 하락을 하게 되면 그때부터 진바닥을 찾는 건데 이거 어떻게 보면 인위적인 바닥을 찾기를 했다. 근데 얼마 전 저점에 대해서 외국인은 그 저점을 깨고 싶은 의지가 오늘 없었던 겁니다. 네. 악재는 사실상 더 나올 수 있는 상황에서 그래서 이번 저점은 1900을 깨지를 않고 가격 조정만 보인다면 상방 쪽으로 갈 수 있다라고 설명을 할 수 있겠는데요. 네. 네, 그리고 뭐 선생님 줄기차게 그 삼성전자에 대한 뭐 사랑 뭐 이렇게 네. 표현해도 될 것 같은데요. 그런 얘기를 많이 주셨는데 오늘 뭐 시장 그 반등의 2등 공신, 1등은 포스코고 2등은 삼성전자로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삼성전자가 이제 90만 원을 회복했지 않습니까? 뭐 향후 대응 전략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언급 좀 해주시죠. 자, 그러면 저도 솔직히 방송 나오면서 어렵습니다. 개별 종목 하나 때려 맞추는 게 쉽지. 하이닉스, 현대차, 삼성전자 얘기하기 부담스럽죠. 시장 또한 그렇습니다. 근데 제가 전문가 하면서 이름도 없었습니다. 알지도 못합니다, 전문가들이. 근데 왜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었고 왜 맞았는지에 대해서 부연 설명할 기회가 별로 없었습니다. 현대차는 20만 원을 못 넘는다. 15만 원대 매수 시점이다. 19만 8천 원에 매도하겠다. 매수 시점부터 얘기를 했고 하이닉스 또한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삼성전자를 갖고 논할 때 지금 가치라는 거 실적이라는 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많이 헷갈려 합니다. 그래서 제가 삼성전자 설명하기 전에 우리 앵커님한테 한번 질문을 할게요. 네. 왜냐하면 여러분들 쉽게 설명을 해드리는 겁니다. 재무제표 갖고 설명할 게 없는 게 지방 쪽에 뭐가 있냐면 재개발 발표도 다 나와 있고 호재나 호재는 다 나왔습니다. 이제 내년에 전철도 노인데 KTX 지나간데 발표해가지고 그래서 10억짜리 건물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연수익이 세를 받아가지고 1억 정도 세가 나오는 A라는 건물이 있고 수도권에 발표도 없습니다. 근데 기대 가능성은 있어요. 네. 근데 집값, 건물값이 오른 적도 없어요. 근데 10억짜리가 1억을 벌어들이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상황에서 부동산을 투자를 한다 그러면 A가 좋을까, 전자가 좋을까, 후자가 좋을까? 그냥 일반적인 상식으로 한번 물어볼게요. 저는 현금화하고 싶은데요. 현금화? 아니 혹시 그런 상황이라면 아무래도 개발 기대감이 있는 좀 서울 쪽에 투자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렇죠. 네. 똑같은 가격이라 그러면 가능성에 투자하는 게 좋겠죠. 이 삼성전자를 갖고 왜 얘기를 하냐 하면 여러분들이 현대차가 제가 주도주였습니다 하면서 20만 원, 19만 8천 원에 매도하겠습니다. 그거를 매도를 얘기를 했죠. 전문가 중에 20만 원 근처에 매도하겠습니다. 그거 30만 원 가면 저 욕 먹습니다. 근데 제 말이 맞았으니까 맞는 거지. 시장을 회의적으로 보고 종목을 낮게 봤을 때 이 비난의 화살은 굉장합니다. 근데 맞았으니까 버티고 있겠죠. 근데 삼성전자를 갖고 왜 얘기를 하냐면 우리 시장은 제가 12월 말에 삼성전자, 현대차, 하이닉스를 얘기를 했습니다. 세 종목이 실상 주가가 많이 올라 있죠.
제가 삼성전자 얘기했을 때 85만 원은 사도 됩니다. 110만 원 찍어줬죠. 근데 85만 원으로 회귀를 했습니다. 그러면 본인이 얘기했던 1차 목표가는 120만 원, 2차 120만 원, 140만 원은 어떻게 나오느냐? 그럼 당신이 주장했던 2,400은 왜 올 것이냐? 자, 이제 그럼 설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현대차 부분에서 얘기를 하겠는데, 현대차 같은 경우 퍼가 7.5가 나오죠. 현대차가 퍼가 7.5가 나오고 있고, 삼성전자 같은 경우 8.9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 실적에 있어서 영업이익을 갖고 설명을 할게요. 영업이익은 현대차 같은 경우는 두 배가 상승했고, 삼성전자는 3배를 상승했습니다. 근데 주가는 어떻게 반응을 했냐 하면, 현대차를 한번 차트를 설명을 할까요? 자, 현대차를 갖고 월봉을 갖고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2008년 말의 실적을 갖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현대차가 4만 원부터 20만 원까지 5배의 상승을 했죠. 그러면 기대 심리는 다 작용을 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삼성전자를 볼까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40만 원에서 지금 2.5배 100만 원을 찍고 2배 부분 90만 원을 지지하고 있죠. 그러면 자, 실적을 갖고 얘기를 해보자고요. 실적이 영업이익이 2배 오른 것과 3배 오른 것과 어느 게 올라가야 될까? 실적을 반영을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실적만큼 올라가게 된다 그러면 지금 펄을 외국 같은 경우 전자업종은 14 정도 잡아주고 있거든요. 그럼 8.9라는 거는 14만 원까지 갈 수 있다는 겁니다. 퍼가 14까지. 그래가지고 목표 주가가 12만 원, 14만 원 나오는 거고요. 자, 삼성전자를 기술적 분석을 하게 되면 자, 2008년에 고점이 70만 원이 나오죠. 자, 삼성전자가 70만 원이 나오면 2배의 실적만 반영을 해도 14만 원이 가는 겁니다. 자, 그러면 현대차의 경우를 볼까요? 현대차가 이 고점이 얼마냐면 84,000원입니다. 그럼 이 목표 주가는 16만 원에서 끊었어야죠. 근데 오버슈팅을 해서 3배가 올라버린 겁니다. 오버슈팅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건 삼성전자 대비고 이 종목은 이만큼 올라갈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퍼가 동일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지방 땅과 서울 땅 가능성이 얼마나 있느냐, 성장 가치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지금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악재 투성이죠. 뭐가 있냐면 영업이익 하회 예상돼 있다. 네. 갤럭시 탭 재고, 그리고 IT 수요 회복 안 될 것이다. 애플 거래처 바꿀 것이다. HP 노트북 사업부 인수할 것이다. 사실상 호재는 없습니다. 악재밖에 없습니다. 근데 2분기 가만히 리포트를 보면 실적이 개선된다고 분명히 얘기를 나옵니다. 제가 얘기하는 거는 삼성전자가 지금의 실적만 유지해도 140만 원, 120만 원 넘어갑니다. 그래서 삼성전자를 제가 90만 원이 깨지면 애국하는 심리로 사라고 얘기를 했죠. 그냥 네. 사서 갖고 있어라. 그러면 분명히 100만 원 넘어간다. 그런 의미에서 얘기를 하는 거고, 포스코가 내렸는데 포스코는 기억을 하시죠? 정같이 냈습니다. 3, 4분기에 분명히 시세가 올라갑니다. 지금 네. 쉽게 얘기해서 삼성전자 올라갈 때 이게 조정을 보인다 그러면 포스코는 나중에 후발주자로 오를 것이다. 네. 그래서 시장을 크게 읽어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삼성전자를 왜 여러분이 사야 되냐 하면 지수가 올라갈 때 지수 대비 수익률이 안 나오고 삼성전자 자체는 외국인이 시장을 떠나기 위해선 선물 옵션 전략상 삼성전자를 땡겨야 되고, 펀드도 지금은 환매에 시달리고 있을 수 있으나 조금 후에 지수가 좋아진다 그러면 펀드에 편입해야 되는 게 삼성전자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 듣고 잠시 후에 나눠보죠. 아이고, 더 하고 싶은데.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업종별 흐름도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잠시 후에 대응 전략도 한번 나눠보고요. 지금까지 오랜만에 매수로 돌아선 외국인들 과연 조정장 탈출을 의미하는지에 대해서 대담하게 토크해봤습니다.